셀트리온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글로벌 임상 2상을 처음 계획대로 완료해냈습니다. 이번 글로벌 임상 2상은 한국식약처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유럽의약품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디자인된 바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루마니아, 스페인에서 총 327명의 환자가 참여했으며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과 근육통, 피로, 인후통, 두통 등 7가지 코로나 증상에 대한 회복기간 단축과 바이러스 검사 시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데 걸리는 기간 단축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최종 투약이 완료되었고 셀트리온은 지난 29일 식품의약안전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의 상세 데이터를 국내외 전문가 및 자체 평가를 통해 분석 완료했으며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즉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식약처는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에 신중하게 허가를 결정하는 모습입니다. 식약처는 허가심사 제출 자료의 타당성과 임상 현장에서의 수용성 등에 대해 독성 전문가와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협의체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내년 1, 2월 사이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치료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희망적인 소식인데요. 또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이 한국 식약처 허가 신청과 동시에 미국과 유럽 긴급 사용 승인 획득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셀트리온은 관련 협의를 개시하고 1월 중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 대부분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제로 허가된 렘데시비르는 세포 내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반면 레키로나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인체세포 결합 부위에 항체 치료제가 대신 결합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되는 것을 차단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레키로나주의 예상용법과 제형은 90분간 정맥 투여를 하는 방식의 주사제이며 예상되는 효능과 효과는 경증에서 중증 코로나 환자의 치료입니다.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는 유전자 재조합 중화항체 치료제로 코로나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선별 및 채취한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세포에 삽입한 뒤 세포 배양 과정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즉 코로나 완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지속적으로 채취할 필요가 없고 유전자 재조합이 된 세포를 이용해 중화항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 항체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한 셀트리온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다른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내년 1월에 잇따라 코로나 치료제 허가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개발 중인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와 종근당, 대웅제약, JW 중해제약의 제품이 가장 빠른 속도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치료제도 셀트리온처럼 임상 2상을 마친 뒤 식품의약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GC 녹십자는 지난 9월부터 임상 2상이 착수에 목표로 하고 있는 60명 투약이 내년 1월에서 2월 완료되는 대로 조건부 허가를 통해 국내의 첫 혈장 치료제를 선보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 완치자 혈액에 들어있는 액체 성분인 혈장을 농축해 만든 의약품인데요. GC 녹십자 관계자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경증 환자 대상이라면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치료제 개발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미국은 한국과의 백신 및 치료제 관련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코로나 대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의 화상회의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 대응 현황 및 한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파우치 소장은 한국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해 감염자 수가 낮게 유지되고 있어 코로나가 매우 잘 통제되고 있다며 한국은 코로나 모범 대응 국가 중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높아진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파우치 소장은 매일 20에서 30만 명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봐야 한다며 진단검사와 역학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방역관리 상황은 높게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들의 협조를 부러워하는 듯한 발언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파우치 소장은 한국은 정부의 권유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반면 미국은 50개의 주마다 주정부의 대응과 국민들의 협조에도 차이점이 많아 굉장한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국 간 정례 협의체 구축 등을 논의하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 기술 협력 및 공동 임상 연구 등에서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핵심 기술이지만 한국에게는 불모지와 다름없는 mRNA와 관련해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인력 교류 및 세부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더나가 내년 2분기부터 2천만 명분을 국내에 공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백신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 중에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 세 번째 항체 치료제의 국내 허가까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 경증과 중증 환자를 감소시킬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방역 상황도 내년 중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와의 길고 긴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끝이 가늠되지 않던 코로나 사태를 내년이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로 찾아뵙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